네, 안녕하십니까. ITC 방송 토크 ITC 마케팅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활용 방안. 지금 이제 VM웨어도 한국에 올해 1월부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자세하게 도대체 기존의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무엇이 다르며 또 그것을 우리가 기업에서 기존에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과연 그것을 어느 용도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VMware 코리아의 신정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VMware 코리아 신정우입니다. 네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현재 아무래도 이제 신 이사님께서는 클라우드 쪽 많이 이제 시장 많은 분들 만나시니까 네네.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클라우드 현황이랄까요? 네. 네. 도입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오늘날 많은 어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만나 뵙고, 이제 고객분들한테 실제 클라우드를 왜 도입하시냐라고 여쭤보면은, 많은 이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비용에 대한 절감을 많이 네네.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차원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 비율의 차이일 뿐이고,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은 네. 여전히 어떻게 하면 IT 비용을 더 줄이고, 네네. 비용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업무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 차원에서, 가상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어떻게 좀 많이 팍팍 늘어나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요즘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VM웨어 코리아가 2005년 말에 설립이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상화 비즈니스를 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가상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검토를 하시고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날에는 이제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클라우드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더 실제적으로 문의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요즘 사실 경기가 많이 안 좋고 성장률이 사실 2자리 이상 된다라는 거는 어떤 업체건 상당히 그렇죠. 높은 성장을 나타내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한 글로벌 기준으로는 약 20% 정도. 네. 그다음에 한국은 약 3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한국이 더 높은데 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글로벌보다 조금 늦은 어떤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아무래도 성장률은 더 높은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문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올해 내년을 거치면서 많이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 시장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VMware 시장이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행복하시겠죠? 네, 아마 VM웨어 이게 숫자면은요, 아마 저는 지금 하와이에 네네, 서 쉬고 있을 것 네, 같고. 하와이가 아니라 더 다른 네, 데도 갈 예, 것 같은데, 예, 이 정도면. 네. 네. 자, 작년 9월 달에 네. 이제 클라우드 발전법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국회에서.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통과된 다음에 네. 좀 이렇게 그래서 많은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이렇게 예,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그렇습니다. 실제 예, 예. 체감은 어떠세요? 체감 온도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네. 지금 진행이 빠르신 편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정보통합전산센터에서도 이제 클라우드의 확산이 앞으로 더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였기 때문에 조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점점 되면서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런 발전법보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인공지능 컴퓨터와 바둑을 뒀던 그런 큰 이벤트가 있었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일반인들이 그런 클라우드에 대한 단어를 몰랐을 텐데 알파고가 아시는 것처럼 그 회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미국에서 돌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일반인들도 클라우드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열린 어떤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사실 클라우드 하면 말 그대로 구름. 약간 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네. 이러지 말고 기업이건 개인이건 간에 우리가 이제 실제 클라우드를 적용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부분인지 테스팅을 하건 앱 개발을 하건 간에 그런 사례들을
빨리빨리 좀 쉽게 공유를 시켜준다면 네네. 각 분야별로 좀 자신감을 얻고 네, 나도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네, 예. 이런 그 유즈 케이스가 네. 빨리빨리 많이 좀 공개되고 네네. 많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많이 사실 검색을 하더라도 잘 안 나와요. 사실 그런 것들이. 예. 예, 이제 말 그대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라는 이름에서 비롯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름 뒤에 가려진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저희가 네네.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뭐 다른 그런 업체들도 클라우드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VM웨어는 구름 뒤에 가려진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조금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 클라우드 도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네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조금 구체적으로 향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구현하려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현재 그러면 현재 에지 좀 보죠. 현재 네, 네. 기업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제 할 때 그 어떤 좀 현재 문제점들이 있는지 네, 좀 네. 짚어주시죠. 네.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05년에 지사가 설립이 되고 200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 이제 사실 가상화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고요. 네. 이제 2008년, 9년을 거치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비용 이슈 때문에 클라우드를 많이 이제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 9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네.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클라우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하지만 실제 외부에다가 리소스를 두고서 쓰시는 게 아니고 네네. 뭐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제 클라우드를 만들어 두시고 네네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관점에서 많은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도입했습니다만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표준화가 약간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라는 큰 이름으로 있습니다만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네. 데이터 센터를 단순히 가상화한 부분도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호스팅 서비스도 클라우드라고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받으시는 것도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날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많이 이제 존재를 하면서 사실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많이 이제 네네.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과거에 전통적으로 계속 뭐 오랫동안 있었던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론칭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기술이 벌써 2008년 9년 정도였으니까 한 꽤 된 그렇죠. 8, 9년 된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의 새로운 퍼블릭 클라우드와 과거에 오랫동안 쓰셨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뭔가 하나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네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일단 비용 절감이 네.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비용 절감과 더불어 관리가 더 편해서 효율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클라우드를 통해서 비용 절감, 효율성 높인다고 했지만 여전히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인프라, 그다음에 요즘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다 관리하려다 보니까 네. 여전히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근데 여기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여기 밑에 보면 플랫폼의 비호환성이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요게 좀 구체적으로 네. 어떤 비호환성인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다들 뭐 자타가 공인합니다만 네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안착시킨 업체는 VM웨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2006년부터 사실 많은 고객들이 VM웨어의 어떤 그 가상화 플랫폼을 통해서 그렇죠. 많이들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날에 나오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루고 있는 플랫폼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네. 업체별로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별로 다양한 플랫폼과 현재 고객분들이 쓰고 계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플랫폼 간의 호환성이 기술적으로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그 양쪽의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양쪽의 기술에서 API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서 네. 서로 프로토콜이 맞아야 되는데 네네. 아직까지 서로 주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거를 아우르기보다는 선택지를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선택을 하다 보면은 여전히 호환성이 결여되어 있는 어떤 플랫폼을 가진 그렇다면 뭔가 이게 클라우드를 운영합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 간에 네. 뭐 어떤 그 데이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자동적으로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네.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에지지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이동성이나 네. 관리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결여가 된다는 거죠. 네. 네네. 자, 그래서 지금
그 VM웨어가 네.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VM웨어 vCloud Air, 네.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이것이 실제로 국내가 이제 올해 1월부터 네, 이 서비스라는 거지 네. 해외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네. 서비스가 시작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VM웨어가 지금 공식적으로 그 제안해드리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명칭은 VM웨어 vCloud Air라는 네. 명칭이고요. 네네. 요즘 이제 Air라는 게 상당히 유행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vCloud Air라는 거를 한국에서는 저희가 마케팅을 많이 못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미주 지역이나 네. 유럽 지역에는 뭐 데이터 센터가 수십 개가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이유의 가장 첫 번째의 근본 원인은 그 한국 시장의 어떤 가상화의 적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현재 그 가상화 적용률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현재도요? 네, 그렇습니다. 50%가 아니고 20%입니까? 네. 근데 글로벌하게는 거의 6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클라우드를 론칭하기에는 조금 어떤 시기적으로 본사 차원에서도 의사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특히 한국 고객들이 많이들 문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본사에 에스컬레이션을 해서 네. 한국에도 이런 vCloud Air 서비스를 론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부터 저희가 vCloud Air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그 실제로 그 기존에 이제 그 VM웨어 네. 기반으로 클라우드가 돼 있는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돼 있는데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뭐 사용한다면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 같은 것도 똑같은 방식이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일단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설치와 구성은 미리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그렇죠. 실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과거에는 실제 고객분들이 서버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를 구매를 하시고 VM웨어를 통해서 이제 구축을 하셨던 부분인데 네. 이제 저희가 서버와 네트워크와 스토리지를 미리 준비해두고 VM웨어까지 구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기존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제 VM웨어를 통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 운영했던 고객분들이라고 하면은 저희 그 VM웨어 관련된 그 관리 툴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관리 툴에다가 저희 vCloud Air를 위한 별도의 플러그인만 딱 설치를 하시면은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똑같은 리소스 관리 어떤 기법을 통해서 네. 퍼블릭 클라우드도 동일한 어떤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밖에 있겠지만 거의 기존에 자기가 익숙해져 있던 네네. 그런 어떤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네. 쓰는 거하고 똑같다는 네. 거네요. 그것이 가장 큰 똑같다고 이거의 보시면 됩니다. 예, 장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의 콘솔을 통해서 아까 VM의 이동성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다음에 관리를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그 호환이 안 되는 플랫폼 간의 그런 것들은 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시간적으로 네. 그다음에 어떤 비용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VM웨어는 뭐 시간과 비용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도 쉽게 할 수 네.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vCloud Air 실제 한번 구성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체 네네. 아키텍처 좀. 네. 현재 그 vCloud Air를 통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네네. 카탈로그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사 차원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카탈로그들이고요. 네. 뭐 컴퓨팅 서비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토리지랑 가용성 서비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네. 그다음에 데스크톱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킹 서비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즉 과거에 그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고 일컬어졌던 모든 서비스들을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인 vCloud Air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조금 솔직히 네. 그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vCloud Air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1월부터 공식 론칭을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vCloud Air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vCloud Air 네트워크라는
예,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네. 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vCloud Air는 VMware의 어떤 자본과 어떤 VMware의 인력과 VMware 데이터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하는 기법이고요. 네네네. vCloud Air 네트워크는 네. 이제 한국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작다 보니까 VMware의 별도 인력과 데이터 센터를 짓기에는 조금 네. 본사 차원에서도 좀 주저하셨던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그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그 기업의 인력과 그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요. 아. 거기에 이제 VMware 보시는 이 vCloud Air 기술을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은 네. 그 한국에 있는 기존 데이터 센터 물리적인 거 이용하고 네, 맞습니다. 그 로지컬한 거, 네, 물리적인 예. 것들은 VMware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비스 중에서도 뭐 조금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도 일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서비스에 대한 뭐 자세한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데모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예, 저희가 문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는 뭐 이렇게 뭐 KBS가 아니니까 실제로 그 기업이 어딘지도 밝혀도 되거든요. 뭐 어디가 네. 공영 방송이 아니어서 네네 예,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네 궁금할 거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제 통신에 관련된 부분들이 네네.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SK텔레콤에서 아. 저희 그 vCloud Air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텔레콤 데이터 센터에다가 저희의 vCloud Air 기술을 통해서 현재는 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여기에 어떤 오퍼링이 있는지 네네. 보도록 서비스다 보니까.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네. 현재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네. IaaS라고 하는 네네. 예,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갖고 나왔고요. 그래서 데디케이트 클라우드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디케이트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그 하드웨어까지 특정 엔드 유저한테 이렇게 픽스가 되는 형태의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는 다른 고객들과 공유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DR, 디제스터 네. 리커버리라는 거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VM을 쓰고 있는 고객분들이 재해복 센터 구축에 대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재해복구 시스템을 위해서 별도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시고 서버 구매하시고 인력을 충원하기가 비용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vCloud 네트워크, 예를 들면 SK텔레콤 데이터 센터에다가 네네네. 예, 바로 예, 이렇게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면은 예, 바로 네. 오늘이라도 바로 재해복구 센터가 예, 원격지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 뭐 데디케이티드 버추얼 프라이빗 DR 쪽. 네. 요 세 가지 중에서 네. 국내에서 어떤 서비스가 물론 다 네.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초기에 이제 런칭할 때 네네. 제일 좀 활성화될 것 같다고 보시는 어떤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이 세 개 중에서.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 1월 달에 론칭을 했습니다. 근데 네네. 론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의 고객들이 벌써 입점해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의 상황을 보면 거의 이제 현재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예, 대부분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VMware로 쓰셨던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가상화나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예, 인사이트가 상당히 깊으세요. 그래서 굳이 뭐 데디케이트 클라우드를 안 가더라도 어떤 보안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장이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많이 예, 가시고 있고 예, DR 같은 경우에도 많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DR도 상당히 네, 매력적인 것 맞습니다. 같아가지고요. 네. 자, 여기 추가 옵션이라고 했는데. 네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서비스 IaaS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VMware가 그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는 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뭐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예, 관련된 솔루션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 vCloud Air라고 해서 다른 기술은 아닙니다. 네네. VMware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던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에 네네. 넣은 거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나 보안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네.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마케팅을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위해서 뭐 방화벽이나 VPN이나 L4 장비나 네네. 기타 엣지 서비스들을 별도의 비용을 들이면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게 IaaS에 다 네네. 번들로 들어가 있는 게 혜택이고요. 물론 몇 가지 이제 비용이 드는 것들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비용이 드는 것들은 사실 VM웨어 외의 솔루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뭐 OS나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예를 들면 윈도우즈 서버, 윈도우즈 OS가 필요하시고요. 네네. 오라클 DB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라이센스도 VA 클라우드 에어에 들어가실 때 MS 혹은 오라클에 컨택하셔서 별도의 라이센스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MS와 오라클로부터 아예 그 비용을 미리 책정되어 있는 네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내가 DB 서버가 필요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DB 서버 선택하시면은 네네. 바로 그냥 턴키로 쉽게 턴키로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고 저희가 MS나 이런 오라클 같은 업체에는 VM웨어가 알아서 이렇게 네네. 비용을 드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 옵션들은 그런 게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데이터 프로텍션, 뭐, 이건 어떤 건가요? 이런. 예, 이 백업 옵션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백업 될 것 서비스. 같고요. 네네. 왜냐면 이제 앞에서 이제 DR을 말씀드렸습니다만 DR은 원격지로 가는 부분이고 이제 백업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백업은 또 별도의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업은 또 별도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V클라우드 에어에 앞으로 이런 추가 옵션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네, 계속 속속 만들어져 네네. 있고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도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예, 예. 네. 여기 들어가 보면 다 알겠죠. 네.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네. V클라우드 에어를 네. 한번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뭐 들어가 볼 수 있... 네, 저희가 이제 그 URL이 있습니다만 네. vcloud.vmware.com이라고 있고요. 네네. 그 vcloud.vmware.com 들어가시면은 네. 오늘 제가 이제 미처 말씀 못 드렸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네. 거기를 통해서 네. 저희 서비스 오퍼링 그다음에 거기에 트라이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아직까지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VMware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네. 저희가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건 여러 가지 전 세계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네, 좀 네. 뭐 인증을 받았다는 네, 얘기겠죠? 이거는 굳이 네, 뭐, 특별히 예, 네네. 예. 자, 그럼 실제로 이게 제일 오늘의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네. 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V클라우드 에어를 같이 해서 구축한다고 했을 때 우린 과연 어디다 적용하면 좋을까? 네. 이게 5가지를 네, 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실제로. 네. 제가 오늘 이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제 드리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서 네.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어떻게 잘 쓰면 좋을까라고 조금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의 이제 결과 끝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현재 V클라우드 에어를 쓰고 계신 고객분들이 어떠한 형태를 쓰시는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네네. 리스트업을 해보고 그 리스트업 결과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사의 어떤 그 개수나 네네. 이런 규모를 조금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고 네네. 제가 5개 정도만 추려봤습니다. 이게 왜냐면 손가락이 5개이기 때문에 5개만 추려봤고요. 그래서 네네. 5개만 조금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것이 그냥 블라블라가 아니라 네, 나름대로 이렇게 잘 뽑으신 거네요, 그죠? 네, 예. 탑5네, 탑5. 예, 맞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엔지니어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많은 글보다는 조금 네. 간략한 아키텍처 그림으로 설명을 네. 드리고자 하고요. 네네. 아마도 VM웨어가 말씀드리는 V클라우드 에어 혹은 V클라우드 에어 네트워크를 통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은 네. 현재 VM웨어를 통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는 고객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에 타겟 고객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 고객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조금 아키텍처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해복구입니다. 네네. 재해복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현재 온프레미스로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재해복구의 어떤 요건들이 있을 때 네. 과거에는 이제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별도의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리소스가 필요했습니다만 현재 VM웨어가 준비하고 있는 이 V클라우드 에어 인프라를 통해서 현재 쓰고 계신 버추얼 머신에 대한 부분을 네. 저희가 복제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현재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DB 애저 서비스에 대한 DR 애저 서비스 조금 네네. 저 이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려면, 네. 지금 이제
요거만 있는 거죠, 지금. 네, 어느 맞습니다. 회사가. 근데, 우리 방송을 보고서, 네. 그래, 우리 DR 센터 해야 되겠는데, 예. 하면 이게 뭐, 분야마다 다르겠죠. 그래도 대략 한 기간이 네네. 한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셋업을 다 완료하는 데까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vCloud 에어 네트워크 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격제에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엣지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네. 이제 고객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결국 네트워크 연결이 되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버추얼 머신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복제를 떠서 네. 원격제에서 이제 이거를 검증을 하는 이제 절차가 네. 필요하게 됩니다만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검토를 제외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이나 네네. 뭐 2주 정도면은 충분히 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vCloud 에어 네트워크나 이쪽 리소스는 미리 레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고객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현황을 보고 그 현황에 맞게끔 저희가 원격지에서 예, 네트워크 연결과 인프라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오랜 시간이 네. 걸리진 않고요. 실제 연결된 이후에도 고객들이 오랫동안 써왔던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는 어떤 관리 형태이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뭐 별도의 교육을 받으셔야 뭐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예, 이렇게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올해 1월 달에 이제 런칭했으니까 지금 많은 이제 POC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이런 것들도 POC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어, 예, 예. 근데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네트워크 간의 연결이기 때문에 음. 각사의 정책들이 조금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고려님만 예, 왜냐면 여기서 VPN을 통해서 들어가서 혹시나 이제 보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오케이. 연결하는 거야. 이게 네네네. 뭐 같은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예, 어렵지 않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야는 적용 분야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네. 네. 이거는 이제 업무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게임사라고 이제 가령 예를 들었을 때 네네. 게임을 론칭했는데 처음에는 뭐 컨커런트 한 100만 유저 정도를 가지고 했어요. 네네네. 근데 게임이 대박 나다 보니까 네네. 이게 뭐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네네. 이 게임을 하는 네. 뭐 속칭 뭐 국민의 옛날 뭐 막고 이런 거 네네네.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갑자기 인프라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럴 경우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뭐 상면 준비하고 하드웨어 준비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리 다 레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쪽 vCloud 에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로 리소스를 할당 받으셔서 필요한 업무들을 그대로 복제를 뜨시고 원격지로 복제 뜬 이후에 거기에 이제 원격지에다가 서비스만 연계하시면은 네. 예, 뭐 빠르면은 며칠, 네. 진짜 빠르면은 뭐 하루 내에도 예, 급변하고 있는 서비스를 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이게 뭐 어떤 개인상으로 하는 앱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기업이 굉장히 이제 사세가 확장이 돼가지고 네. 뭐 국내도 지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네, 전 국민이 막 하고 또 이제 해외로도 많이 뻗어나간다 하면 이제 이게 브레이크라드 에어 국내는 당연히 국내 걸 써야 되겠지만 네. 해외는 해외에 있는 걸 쓰면 더 좋을 거 네, 아닙니까?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쉽게 연결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요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요즘 사실 뭐 회사를 이렇게 뭔가 벤처로서 설립을 하셨을 때 나는 한국 시장만 할래라고 하는 아마 사장님은 아무도 없으실 네네, 거예요. 네. 그럼 요즘에는 모든 기업들이 모든 게임이며 모든 제조업이며 다 그 세계화, 국제화를 다들 하기 때문에 실제 예, VM의 고객분들도 뭐 중국 시장을 갈 때는 아까 그 중국에 있는 네. vCloud 에어를 쓰시는 네, 고객들도 있고요. 그럴 네네. 경우에는 네. 이제 클라우드 간의 연계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간의 이제 정책적인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제약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게 개발 및 테스트 이거는 굉장히 사실 클라우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클라우드 유즈 케이스가 개발 테스트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가상화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사실 오늘날의 가상화 클라우드가 있었어요. 왜냐면 벌써 10수년 전에 이제 이런 VMware 가상을 말씀드리면은 네. 고객분들이 선뜻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 그럼 한번 우리가 파일럿을 해보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파일럿을 할 때 프로덕션으로 가시는 고객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렇죠. 대부분 테스트 및 개발 환경으로 먼저 이제 가상화를 해 보셨는데, 이제 그렇게 한 몇 년 써봤는데 전혀 뭐 이상이 없고 잘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네. 상태에서 이제, 이제 프로덕션에도 가상화가 되어 있고, 그게 오늘날에 이제 클라우드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클라우드가 좋다라고 하지만 이제 보안적인 이슈가 걱정되는 부분도 네네. 있고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좀 걱정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프로덕션은 여전히 그냥 온프레미스에 쓰시고 이제 테스트 개발 환경만 클라우드에서 하시다가 이게 네네. 완전히 뭐 UAT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완벽하게 이제 QA가 끝나면은 다시 이제 프로덕션으로 오고.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VM웨어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동성과 관리성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다른 아마 클라우드라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뭐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이게 번거롭거나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요즘 또 이제 거의 다 이제 PC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 쓰게 되니까요. 네.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한다든지 관리할 때. 네. 네. 사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IT에 뭐 이슈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클라우드랑 모바일이라는 네네.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핫한 회사가 그래서 뭐 애플, 구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뭐 아마존, 네네. 예,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모바일 시장도 커지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모바일용 뭔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뭔가 리소스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 차원에서 약간 외주를 주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협업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과 그다음에 서드 파티와 그다음에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나로 아우르게 되면은 사실 이 다른 시장보다도 모바일은 제가 봤을 때 타임 투 마켓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 누가 다른 업체보다 빨리 시장에 내놓고 그걸 안착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TV 뭐 자주 보고 특히 이제 스포츠 채널을 저는 좋아하는데 보다 보면은 제가 중간에 광고를 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게임 광고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네. 빨리 알려서 빨리 다른 데보다 시장 선점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게임들이 다 거의 모바일용이기 네네. 때문에 모바일 시장이 더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클라우드는 상당히 타임 투 마켓에 가장 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네트워크 서비스에 보면 아까 이제 엣지 게이트웨이 말고 네. 여기는 보니까 로드 밸런서가 있거든요. 네, 예. 네. 요거의 역할은 뭔가요? 예, 뭐 네트워크 담당자분이나 인프라 담당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뭐, 엘포 스위치 같은 엘포 스위치 역할을, 역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네. 과거에는 이제 엘포 스위치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축이 그쵸. 됐었는데, 네. VM웨어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그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뭐, 제품명으로는 NSX이긴 합니다만, 네. 그 NSX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번들링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까지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이제 잠깐 이제 정리해 주시고 Q&A 네. 갖도록 하죠. 네. 네, 오늘 제가 한 35분에 걸쳐서 VM웨어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조금 장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용어인 것 같습니다. 호환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고객분들이 쓰고 계신 오랫동안 그 VM웨어의 vSphere를 통해서 구축 운영하셨던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환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장벽이나 그런 별도의 교육이나 관리 필요 없는 형태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상호 간의 플랫폼 호환성이 완벽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성, 여기서 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버추얼 머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동성이 완벽히 저희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마도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실 때에는 회사 내부에 계신 IT 인력들이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위한 별도의 아마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별도의 교육 없이 그냥 오랫동안 쓰셨던 인터페이스와 관리 툴을 통해서 바로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네.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장애가 발생했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에도 쉽게 해결하고 또 저희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식님께서는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구축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과거의 기업들은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를 많이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저희가 과거에, 저희가 이제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희 과거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웹, 그다음에 와스 뭐 이 정도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셨죠. 근데 네. 요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건이 많기 때문에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구축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제공을 할 뿐더러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V클라우드 에어 안에 있는 네.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서비스, 네. 그다음에 네트워킹 서비스, 그다음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잘 패키지화 하시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엔드 유저한테 공급을 하겠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이제 VMware의 어떤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하시면은 뭐 일주일 이렇게 빨리 시장에 내놓으시고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빨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으로서 저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김태씨께서 또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 동시 사용자 폭주 시에 서비스 중단 장애에 대한 대비책 등은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뭐 클라우드를 하면 이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아마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특히 이제 VMware를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운영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VMware HA라는 그 고가용성 기능도 과거에 뭐 2006년부터 있었던 기능이니까 네네. 오랫동안 지원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DRS라는 로드 밸런싱 기능, 아까 이제 L4 스위치와는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호스트에 대한 로드 밸런싱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V클라우드 에어라를 통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10수년을 오랫동안 그 데이터 센터에서 오랫동안 지원했던 기능들을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담았기 때문에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특정 서버에 장애가 났을 경우에도 다른 쪽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테이크오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특정 서버에서 성능 부하가 발생해서 약간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에는 여유 있는 서버를 빨리 끌어들여서 그쪽으로 또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 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기법들을 통해서 그런 리소스에 대한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VMware 코리아에서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답변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그죠? 답변 주실 때 여러분, 그 답변 주시면은요, 이게 어느 분의 답변이라고 그 질문자의 이름을 태그를 해가지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강상호님, 사장님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왜 하냐고 묻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인받는 게 맞을까요? 참고로 저희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뭔가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있겠죠. 네네. 했을 사업을 때, 따내는 그러니까 사업을 따낸다기보다 결제를 받으시는 결제를 받으려고 그런 의미이신가 보네요. 네네네. 예. 네. 요즘 이제 뭐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예를 들으면은 최근에 지방 분권화 때문에 혁신 도시가 많이 생기고 네. 많이 이전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데이터 센터가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들이 거의 중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하시면은 약간 DR을 응용한 어떤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이 예를 들면 대전으로 가신다라고 했을 때 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길 경우에는 조금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가 옮기는 와중에도 이 서울과 대전의 데이터 센터를 하이브리드로 묶는다라고 하면은 네. 특정 서비스는 서울, 특정 서비스는 대전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울에서 많이 서비스를 하시겠죠. 100%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대전에서 0%. 근데 이게 점점 더 서비스를 하나하나 옮기면서 뭐 90대 10, 결국은 이제 0대 100까지 갈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사용자는 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묶였다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 업무에 대한 다운타임이 없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는 이게 데이터 센터가 옮겼어도 데이터 센터가 옮겼는지에 대한 전혀 느낌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클라우드를 하는 부분은 이 최종 사용자의 어떤 SLA를 높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완희님, 건설사 같은 경우에 대용량 데이터를 현장과 본사가 교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인터넷 속도가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교환이 쉽지 않은데요. 모바일 기기와 같이 해서 ERP나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VMware를 활용할 수 있는지요? 아마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지사가 있는 경우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네트워크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바일로 접속해서 보는 거죠. 네네.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중동에 있는 어떤 시스템과 지금 한국에 있는 시스템과의 연결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보안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느릴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VDI나 이런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접속을 하는 부분이 있겠는데 제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네네. 모바일 속도가 빠른지, 그러니까 모바일과 이 서버 데이터 센터 간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빠른지가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서 조금 모바일을 통했을 때 더 그게 효율적인지는 제가 좀 답변을 쉽게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수님, 하이브리드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네트워크 대역폭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300개 정도의 VM을 50여 대 블레이드 서버에서 운영 중인 경우를 가정한다면요. 네. 사실 하이브리드 구성을 했을 때 사실 네트워크단에서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아까도 제가 유스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자에게 가까이 있는 쪽에는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많이 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용자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웹서버 환경을 많이 두시는 걸로 하이브리드를 많이 묶으시거든요. 그래서 300VM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DB 서버에 대한 VM을 조금 더 사용자 측면으로 VM을 많이 두시고, 그다음에 웹 서버에 대한 VM들을 원격적으로 많이 두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웹 서버에 대한 트래픽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의 어떤 현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예를 들면 100Mbps 이런 10Mbps라고 딱 사실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임경호님, 클라우드 도입을 꺼려하는 기업의 경우 주로 동기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건지요? 네, 제가 이제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클라우드를 여기는 이제 도입을 꺼려하시는 기업인 경우인데 도입을 하셨던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받아 보면은 이제 어떤 IT 비용이 좀 절감이 된다. 물론 이제 이 비용이라는 게 ROI적인 이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의 효율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요즘 이제 특히 이제 VDI 가상 데스크탑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오피스에서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VDI를 접속을 쓰고 있다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중동이나 아프리카로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은 중동이나 아프리카로 가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접속을 해서 VDI를 쓴다는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이런 장점은 제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동을 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쓰던 가상 데스크톱이 마찬가지로 그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쪽 데이터 센터에서 그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업무적인 효율성이나 그런 거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어떤 효율성 그거를 이제 비용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ROI적인 측면에서 높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홍성우님, V클라우드 에어 안에 보안은 없는데 보안에 대한 이슈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린 건지 아니면 보안에 대한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중간 자료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이런 보안에 대한 인증이나 컴플라이언스는 다 예,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그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네네네. 이제 클라우드 하면서 보안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에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까지도 이렇게 컴플라이언스나 인증을 준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거버넌스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실 VMware가 별도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위한 데이터 센터는 VMware가 별도로 V클라우드 에어 서비스를 갖고 있을 정도로 예, 이렇게 보안에 완벽하게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빨리 지나가서 약간 못 들으신 것 같고요. 보안은 사실 예, 어떤 클라우드의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도현님, 대기업에서 부서마다 다른 성격의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것을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관리자 구성을 하며 백업 및 장애 처리도 다를 텐데 이것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 때문에 가상화와 클라우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예. 네. 왜냐면은 이게 부서마다 다른 성격의 어떤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 가상화 클라우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하셨고요. 네. 그거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도 다 다르셨어요. 근데 이거를 뭔가 모든 기업 차원에서 복잡하고 되게 어렵기 때문에 뭔가 표준화, 그다음에 뭔가 단일화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화가 나오면서 사실 가상화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는 사실 업무의 어떤 다양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플랫폼 위에서 모든 그런 업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가령 네.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서울역에 가면은 저희도 그걸 다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타건 무궁화호를 타건 뭐 비둘기호를 타건 비둘기호라는 게 요즘 있나요? 나이 먹은 게 티가 나는데 같은 저희가 플랫폼을 갑니다. 그렇죠? 네네네. 플랫폼은 하나를 있지만 제가 기차를 똑같이 탈 수 있듯이 가상화도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양한 업무가 있더라도 결국은 플랫폼 하나에 담으시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예, 어떤 어려운 점이나 차이점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 클라우드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윤여영님, V클라우드 에어 네트워크 계약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요? 기존 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과의 비교를 TCO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앞서 아마 제 연락처를 요청하셨던 그분인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현재 저희가 V클라우드 에어 네트워크 그 총판이 있습니다, 국내에. 네네. 예, 제가 뭐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연락처를 좀 이따 이제 저희 네. 스테이블 스테이블 통해서 받으실 거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연락처를 통해서 네. 이메일 주셨네요. 네, 지금 댓글창에 있습니다. 주시면은 네. 제가 그 연락처를 드리고 제가 같이 찾아뵙고 네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음.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박지환님,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성능 경고나 보안 경고, 사용량 모니터링 등에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지요? 네, 아까 좀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V클라우드 에어 그 서비스 포트폴리오 안에 있었던 내용들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네. 아까 말씀 이제 들었다시피 저희가 별도의 매니지먼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소상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경호님께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와 다양한 서비스는 춘추전국 시대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수기 접어든 시점에서 어떤 서비스 회사가 경쟁 우위를 지속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네, 춘추전국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Mware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네.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VMware는 오늘 이제 주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표방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그 누구보다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예,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물론 현재 VM웨어를 쓰고 있지 않은 고객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뭔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오랫동안 VM웨어를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셨던 고객분이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VM웨어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아마 그분들한테는 가장 적절한 어떤 예 솔루션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길게 보면은 아마 조금 뭐 짧게 보면은 저희가 조금 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길게 봤을 경우에는 예, VM웨어가 나름 그 시장에서 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경태님, 볼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획 검토에서 적용까지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볼륨에 따라 이제 다릅니다. 이제 볼륨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 볼륨에 따라 이렇게 갭이 많이 나지는 않고요. 뭐 계획 검토 적용까지 이제 사실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환경은 저희가 이미 레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그 김경태님의 어떤 의지나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IT 부서 혹은 뭐 C레벨 간의 이제 컨센서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VM웨어를 통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 내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진님, VM웨어 ISO를 이용해서 구글 컴퓨터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올려서 사용하는 것과 V클라우드 에어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요?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등 물리적 우월성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더 있을 것 같아서요. 네트워크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우월성이 이제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실 어떠한 하드웨어를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안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VM웨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하게 안 물어보시면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네네.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약간 디펜던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는 구름 뒤에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네. 사실 그 안에 뭐 하드웨어가 어떤 건지는 사실 그 엔드 유저분들이 예, 잘 모르시고 아마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도 아마 웬만하면 잘 안 알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V클라우드웨어 특히 이제 한국에서 V클라우드웨어 네트워크도 이제 특정 물리적인 예,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아까 VM웨어는 데디케이트 클라우드가 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데디케이트 클라우드는 하드웨어를 특정 고객한테 완전히 예, 데디케이션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통해서 VM웨어가 그런 서비스들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심주흠님, 클라우드 센터에 여러 회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을 때 통합 관제는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나요? 그 vRealize Automation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vRealize Automation이라는 제품은 지금 말씀 주신 그 여러 회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합 관제하는 예,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지금 구글에서 많은 VMware 홈페이지에서 vRealize Automation을 보시면은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예, 된다라고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vRealize Automation이라는 툴을 통해서 여러 개의 예, 클라우드, 심지어는 하드웨어까지도 예, 하나의 뷰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김경태님은 이제 IaaS 외에도 파스나 사스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그 vCloud 에어에는 현재 파스와 사스는 있습니다, 현재.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vCloud 에어의 온전한 서비스 포트폴리오가 한국에는 현재 없고요. 저희가 이제 네네. vCloud 에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론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파스와 사스는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파스와 사스는 결국은 저 업체들과의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비즈니스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비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결국은 한국 시장에서 어떠한 비용으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야지만 고객분들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향후 계획은 있고 조만간에 아마 한국에서도 저 파스와 사스를 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사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좀 좋은 질문 한 분 말씀해 주시죠. 예.
다들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네네. 예,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질문도 좋았고 제가 네. 쫙 보니까 네. 또 질문을 많이 올려주신 분도 몇 분 네네. 눈에 보이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조금 다른 분들한테 서운할 수도 있는데요. 네. 김태식님으로 제가 네. 예, 네. 조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김태식님께서는요, 저희 스태프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백팩 보내드리고 하겠고요. 또 설문에 응하신 분들 중에서 저 10분 추첨해서 멀티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질문 주신 거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관심에 조금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많은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것들 예,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자,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